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인성동 교수님 형법강론 제72페이지 로마적 존속 중상해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열혈 TV를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원합니다. 258조 존속 중상해체 제3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이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상해죄를 범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중상해에 대해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한다. 객체가 직계존속인 점을 제외하고는 중상해죄의 내용과 동일하다. 로마자 6번 특수상해죄 258조의 이 특수상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57조 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나 전속상해죄 또는 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집단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하는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단순상해죄, 전속상해죄나 중상해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 휴대 개념에 관한 설명은 특수폭행죄의 설명과 동일하다. 로마자 7번의 상해치사죄, 전속상해치사죄 259조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형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번의 의의와 성격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상해의 고의로 중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속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자 신분관계로 인해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고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73페이지 2번의 구성요건 사람의 신체 상해에 대해서 상해죄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전속 상해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적 성립 요건에 따라 기본 범죄인 고의, 상해행위, 중한 결과로서 사망의 결과 발생, 양자 간의 형법상 인과관계, 그리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양가 결과의 상해행위 행위자가 일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실험상 그 물리력이 폭행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 상해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는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대부분 상해치사죄로 의입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주먹으로 안면 등을 무수히 강타하고 양상 끝으로 두 경부를 찔러 사망케 한 때 안면과 흉부에 강도의 타격을 기하여 사망케 한 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를 인정하였다. 양가 2번에 형법상의 인과관계 상해행위가 반드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서에 따라 상해행위가 직접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 폭행으로 임산부가 넘어져 낙태하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상해를 입어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인하고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비로소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그라미 2번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상해치사가 된다고 하는 견해
판례 및 일박설과 동그라미 2번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부 보는 견해가 74페이지 대립한다. 결과적 가정범의 경우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기본범죄에 의해 발생한 위험이 직접 사망의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미를 직접성의 요건까지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 구타행위 및 그로 인해 결과로 인해 직접 일어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별도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후설이 타당하다. 양강 3번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행위자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은 행위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경우, 즉 과실이 있는 데를 의미한다.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존속상해죄가 될 뿐이고 사망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한다. 미수의 성립 여부. 상해치사죄에 미수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망에 대해 과실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상해 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을 볼 것인지 아니면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에도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가 대립할 수 있다. 형법의 규정상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상해의 결과 발생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번의 상해치사죄와 공범관계. 양가를 읽으래.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상해치사죄와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결과적 가정범의 공동정범도 부정하여 동시범으로 처리하려는 견해. 동그라미 2번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와는 별개로 결과적 가정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 결과적 가정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라는 독자적 불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문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별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실범을 부정하더라도 기본범죄에 대한 공범가담의 의사가 있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각 가담자에게 있는 한 결과적 가정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공통으로 상해를 범하던 자 중의 1인이 살인의 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나머지 가담자는 예견 가능한 범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으로 상해를 범하던 자 중에 1인이 살인의 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도 나머지 가담자는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판례도 다른 공범자가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75페이지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함으로써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양가로 2번은 교사범과 방조범, 결과적 가정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자 또는 방조자도 사망의 결과에 대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